한소윤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지적인 전략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백전백승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오늘 그녀는 태강, 그룹의 후계자인 최도진과의 중요한 첫 만남을 앞두고 서울 도심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차림새는 그녀가 지닌 전문성과 강인한 내면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가방 속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했다. 소문에 따르면 최도진은 타인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냉혈한이자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재벌 3세로 묘사되었기에 서윤은 그와의 만남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직감하며 날카로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리무진이 그녀의 앞에 멈춰섰으며 차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수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녀를 먼저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안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차에 타라고 손짓하며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으나 차가 점점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낡은 건물들이 밀집한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그녀의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혔으며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속으로 수많은 가설을 세우며 그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멈춰선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낡고 허름한 국밥집 앞이었으며 최도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에서 내려 서윤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비싼 구두가 먼지 쌓인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화려한 드레스 코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좁고 낡은 공간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가게 내부는 오랫동안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벽지와 기름때가 밴 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코끝을 찌르는 진한 육수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었고 서윤은 이런 환경이 몹시 낯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최도진은 익숙한 듯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도 보지 않은 채 주인 할머니에게 국밥 2그릇을 주문하며 서윤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그가 왜 이런 장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가 보여주는 의외의 소탈함 속에 숨겨진 본심을 찾으려 애썼다. 서윤은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붙이듯 바라보며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이런 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나 도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그녀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화려한 수사구나 복잡한 경제 용어 대신 이 집의 육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고 서윤은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말문이 막혔지만 동시에 그가 단순한 아나무인 재벌이 아니라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고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맛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고 인공적인 조미료 맛이 아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여낸 진심이 담긴 맛이 그녀의 경직된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최도진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이곳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유일하게 마음을 쉬게 했던 장소라고 조용히 읊조렸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깊은
그리움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서유는 그가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면모에 당혹감을 느끼며 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지는 태강그룹의 경영권 분쟁이나 복잡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 대신 시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자신이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관에 대해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며 서유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느꼈다. 그녀는 평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상을 주도하던 방식이 이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으며 오히려 그의 솔직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식사는 오래가지 않았으며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도진을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서유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며 차분하게 주변 상황을 살폈으나 도진은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며 남은 국물을 들이켰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도진에게 이런 구석진 곳에서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캐물었고 서유는 그들이 도진의 이복형이자 경쟁자인 최승만 부사장이 보낸 수하드림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자신이 이 사건의 중심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직업적 신분과 함께 현재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차갑고 명료한 어조로 경고했으며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카리스마에 사내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도진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정의감과 함께 이 남자가 지키고자 하는 이 작은 공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묘한 의지가 발동했음을 스스로도 놀랍게 여겼으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다. 도진은 뒤에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보여준 의외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으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들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전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사내들이 분을 사귀며 가게를 빠져나가자 좁은 국밥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며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진을 돌아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유대감과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분명 예상치 못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익숙한 상황인 듯 묵묵히 그릇을 치우며 두 사람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서유는 방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자신의 손등바닥에 밴 땀과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이 모든 것이 실제 상황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며 그녀는 다시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와 오늘 정말 고마웠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으며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서윤의 차가웠던 이성을 뒤흔들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이 남자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와 다시 검은색 리무진으로 향했으며 서울의 야경은 아까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낡은 국밥집의 노란 전등 불빛과 도진이 했던 말들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감했다. 도진은 차 안에서 서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일부 공유하며 그녀가 자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제안을 했고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강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평소와는 다른 생기를 발견했으며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다운 감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존재를 느꼈다.
최도진 또한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운명은 그 작은 길가 식당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그들은 화려한 5성급 호텔의 만찬보다 더 값진 진실을 발견했으며 그것은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사람의 진심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귀한 영혼의 가치였고 서유는 이번 일이 자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송두두째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차는 어느덧 서윤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도진에게 다음 만남은 자신이 정하겠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도진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매료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다. 서윤은 집으로 들어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멀어지는 리무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구수한 국밥 냄새와 도진의 깊은 눈빛이 교차하며 떠올랐으며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치열한 법적 공방과 전략,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으며 화려한 세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준비를 마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긴 밤을 보냈다. 태강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박해리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음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갈 것이 분명했지만 서유는 이제 두렵지 않았으며 그녀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도진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비정한 경영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투쟁이었고 그녀는 반드시 그를 도와 승리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펜을 들어 전략 안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물던 낡은 국밥집의 공기는 불청객들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긴장감의 잔재가 감돌고 있었으나 최도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숟가락을 놀리며 남은 식사를 이어갔으며 한서유는 그런 그의 대담함에 경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식당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육수 향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며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대화를 대신하는 듯했으며 서유는 자신의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내려다보며 이 남자가 보여주는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해보려 애썼다. 도주는 식사를 마치고 물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에게 아까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나직하게 읊조렸으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완벽하게 정돈된 태도 뒤로 숨어있던 인간적인 감정이 들킨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그것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도진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좁은 탁자 위에서 뜨겁게 부딪히며 묘한 기류를 만들어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이곳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의 어머니는 태강그룹의 화려한 배경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이곳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강인한 여성이었으며 도진에게 이 작은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자 가장 순수했던 기억이 보존된 유일한 안식처였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서유는 차가운 기업 경영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에게 이토록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과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편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윤 또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늘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며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노력했던 지난 날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으며, 그녀는 성공을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오직 승리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도진이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가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일 수 있는지 깨달았고, 두 사람은 화려한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을 법한 마음 깊은 곳에 비밀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이 좁고 낡은 공간은 어느덧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고해성사의 장소로 변모하여 그들의 영혼을 깊이 연결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식당 건너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은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검은색 썬팅이 짙게된 차량 안에서 망원 렌즈의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도진과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은 왜곡된 시선으로 기록되어 태강그룹의 권력 구도를 흔들려는 자들의 손으로 전달될 준비를 마쳤으며, 서윤은 직업적인 본능으로 외부의 시선을 감지하고는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살폈으나 이미 사태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 평화로운 순간 뒤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다시금 전략가로서의 차가운 이성을 가동해 대응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지금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다시 태강그룹의 후계자다운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었으며, 그는 이미 박혜리와 최승만 부사장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일 또한 그들의 비열한 공작 중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서윤은 이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적들의 패를 확인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정교한 법적 프레임을 설계하며 도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으며, 두 사람의 공조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운명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단단히 굳히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열하며 언론 대응 전략과 증거, 보존 방안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나갔고, 도진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거침없는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왜 업계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는지 실감했으며, 그들은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변을 정리한 뒤 당당하게 정문을 통해 밖으로 걸어나왔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없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살벌한 기운은 그들이 밟아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어둠 속으로 한 발짝씩 내디뎠다. 도진은 서윤을 차에 태우기 전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며, 그의 낮은 목소리는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무언의 미소로 답했으며, 그들의 리무진은 화려한 야경을 뒤로 한 채 차가운 도심에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그 뒤를 쫓는 검은 차량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며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 소리 없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서윤은 방금 전 식당에서의 대화를 다시 복기하며 도진이 말했던 진정한 힘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것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권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과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지위가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였는지 반성하며 도진과 함께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녀의 차가운 심장은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오르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고,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필연의 궤도에 진입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태강그룹의 본사 건물은 차가운 금속빛을 내뿜으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권력을 향한 추악한 암투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으며, 박혜리는 사진을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들의 관계를 스캔들로 비화시켜 도진의 경영권 승계를 원천 봉쇄할 음모를 구체화하고 있었고,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강그룹 내부의 정보원들로부터 긴급한 보고를 받으며 적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지체 없이 자신의 법률팀을 가동해 대응 시나리오를 배포하며 밤샘 작업을 예고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았고, 도진이 준 따뜻한 위로가 자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으며 그녀를 배웅하는 도진의 눈빛은 마치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서윤은 그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녀의 방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적막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태강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혁명적인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증권가 찌라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강그룹 후계자의 부적절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도진이 허름한 식당에서 신원미상의 여성과 미래를 즐겼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순식간에 유포되었고, 박혜리와 최승만은 이를 빌미로 이사회를 소집해 도진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압박하려 했으나, 서윤은 이미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녀는 단순한 해명 대신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도진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해 여론의 흐름을 뒤바꿀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직접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 이번 보도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의도적인 폄하임을 경고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 식당이 도진에게 갖는 의미를 미화하지 않고 담백하게 전달함으로써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으며, 사람들은 차가운 재벌 3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효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공격을 주도했던 박해리 세력은 오히려 자신들의 비열한 공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서윤의 치밀한 전략은 태강그룹 내부의 중도파 이사들의 마음까지 흔들며 도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진은 서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도진이 보여주는 굳건한 믿음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쾌감을 느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성공이 아닌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으며, 태강그룹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투사가 되어 도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태강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박혜리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앞에는 조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한 도진의 추문 기사들이 화면 가득 띄워져 있었으며,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도진을 후계자 자리에서 영구히 축출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후속 보도를 더 자극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태강그룹의 정통성을 더럽히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냉혹한 논리를 내세워 도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욕망과 질투로 인해 어둡게 번뜩이고 있었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자신의 법률 사무소인 백야의 집무실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제보와 자료들을 분석하며 적들의 공격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박혜리가 던진 미끼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도진의 경영, 자격 자체를 부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함정임을 간파했고, 서윤은 밤을 지새우며 태강그룹의
내부 정관과 과거 판례들을 샅샅이 뒤져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진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고, 서유는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며 창밖으로 보이는 태강 본사 건물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으며, 그녀의 손끝에서는 적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치밀하고도 완벽한 법적 대응 시나리오가 한 줄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서유는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진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신이 준비한 대응책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으나, 도진은 예상보다 훨씬 담담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으며,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서윤의 안위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 서윤의 가슴 한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도진은 박혜리의 도발이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하며 이제는 우리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나직하게 읊조렸으며, 서윤은 그의 눈에서 단순한 방어자가 아닌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가의 위험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매료되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태강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기로 결심하며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다시 그 낡은 국밥집을 찾았으며, 이번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숨겨진 태강그룹의 뿌리와 관련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서윤은 식당 구석에 낡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친필 편지를 발견하고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것은 태강그룹의 창업주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제자이자 동반자였던 도진의 어머니에게 남긴 진심 어린 유언이자 경영 철학이 담긴 비밀 문서였고, 서윤은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박혜리와 최승만의 정통성은 단숨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전율을 느꼈으며, 그녀는 이 소중한 증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강구했고, 도진의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박혜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그녀는 사람을 매수하여 국밥집 주변을 감시하게 했고, 도진과 서윤이 식당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건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서윤은 식당을 나서는 길에 수상한 차량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도진에게 신호를 보내며 긴박한 추격전을 예고했고, 도심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속도전 속에서 서윤은 침착하게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도진의 운전 실력을 믿고 적들의 차를 따돌리기 위한 기지를 발휘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져나갔다. 서윤은 추격전 끝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직접적으로 변했는지 실감하며 더욱 날카로운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박혜리가 법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음을 확신하며 그녀를 법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으며, 도진은 서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고백을 전하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도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취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더욱 밝게 빛나는 니언은 조명처럼 서로의 앞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태강그룹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밤샘 작업을 통해 박혜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번 스캔들 조작에 개입한 정황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으며, 그녀는 이 자료를 이사회 당일 터뜨려 박혜리를 단숨에 몰락시킬 계획을 세웠고, 도진 또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은밀하게 주요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며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태강그룹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적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으며, 서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고, 그녀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강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며, 도진과 서유는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하여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고, 박혜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거만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으나,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녀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서윤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박혜리의 범죄 행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해 나갔고, 도진은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하며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태강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사들은 서윤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경악하며 박혜리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서윤의 치밀한 전략은 완벽한 승리를 예고하며 정점에 도달했다. 박혜리는 발악하며 서윤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으며, 보안 요원들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그녀가 누려왔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서윤은 도진과 눈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남아있는 적대 세력들을 뿌리 뽑고 도진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녀 덕분이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며,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태강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하며 회의실을 나섰다. 이사회 이후 태강그룹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대중들은 도진의 진정성과 서윤의 명철한 활약에 찬사를 보내며 그들을 새로운 리더의 표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쌓여있던 축하, 화환들을 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으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국밥집의 소박한 풍경과 그곳에서 나누었던 도진과의 대화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녀는 화려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도진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하자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으며, 그것은 오늘 저녁 다시 그 식당에서 만나자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초대였고, 서윤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허공을 맴돌고 있었고, 한서윤은 우아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낡은 국밥집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며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박혜리가 파놓은 또 다른 거대한 전장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전의를 가다듬었고, 화려한 외면 속에 감춰진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이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그녀는 오직 도진만을 믿으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연회장 입구에서 최도진이 서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등장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으며, 사람들은 최근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에 경악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을 보냈고, 도진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주변을 압도하며 서윤을 향한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서윤은 그의 체온을 느끼며 밀려오는 긴장감을 가라앉혔고, 그녀는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갑옷처럼 자신을 보호해주는 느낌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 황후처럼 위풍당당하게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들의 등장은 곧장 박혜리의 귀에 들어가며
연회장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혜리는 진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무리 사이를 가로질러 그들에게 다가왔으며 그녀의 뒤에는 태강그룹의 이익을 탐내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고 그녀는 도진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교묘하게 서윤의 출신 배경을 들먹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자란 여자인지를 폭로하려 시도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박혜리의 천박한 공격을 우아하게 맞받아쳤고 그녀는 진정한 품격은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며 순식간에 박혜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혜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리 준비한 서윤의 아버지에 대한 과거 기록들을 언급하며 그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했으며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혜리의 자극적인 폭로에 동요하며 서윤을 향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어주는 덕분에 다시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녀는 박혜리가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그녀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도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박혜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며 그녀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 놓았고 현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었다. 도진은 연회장 중앙에 있는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는 장례를 정돈시켰으며 그는 태강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오늘 자신이 데려온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길거리의 작은 식당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연설하기 시작했고 그는 가식으로 가득 찬 이 연회장보다 그 작은 식당의 국밥 한 그릇에 더 많은 진실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며 참석한 인사들의 허영심을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그의 연설은 장내의 묘한 감동과 함께 충격을 안겨주었고 서윤은 도진의 등 뒤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이어 박혜리가 제기한 모든 의혹은 명백한 조작이며 이에 대한 증거는 이미 법무팀과 검찰에 제출되었다고 공표하여 박혜리의 입지를 단숨에 무너뜨렸으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박혜리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반전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분노에 치떨며 행사장을 빠져나갔으며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이곳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자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려하지만 공허한 호텔 연회장을 뒤로하고 도진의 손을 잡은 채 밖으로 나왔으며 그들의 뒤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아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며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 했다. 두 사람은 호텔의 화려한 발레 파킹 서비스를 거절하고 조용히 택시를 잡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국밥집으로 향했으며 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아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에 존경을 표했고 서윤은 오히려 도진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자신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으며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불빛은 그들의 마음처럼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가식적인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진심만을 바라보기로 굳게 약속하며 어둠을 가로질러 그들만의 안식처로 향하는 길 위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국밥집에 도착하자 주인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한 듯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반겨주었으며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좁은 탁자에 앉은 그들의 모습은 비현실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아름다웠고 도진은 주인 할머니에게 평소처럼 국밥 2그릇을 부탁하며 서윤에게 이곳이 진정한 5성급 레스토랑보다 나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으며 서윤은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으며 아까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소박한 온기 속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도진의 손을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잡았고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났다. 식사를 마친 뒤 도진은 서윤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오늘 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내일부터 태강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할 것임을 알리며 서윤에게 다시 한번 전략가로서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서윤은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을 보며 자신 또한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도진의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기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고 도진은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다졌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들어온 서윤은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책상 앞에 앉아 박혜리와 그 일당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도진의 연설이 불러온 여론의 반전을 기회로 삼아 적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눈을 번뜩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새로운 공격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으며 서윤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변호사가 아니라 도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혁명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그녀의 창가로 비치는 새벽달은 그녀의 고고한 투지를 응원하듯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긴 밤을 함께 지켜주고 있었다. 같은 시간 도진 또한 자신의 서재에서 태강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듬으며 박혜리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고 그는 서윤이 준 영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정립해 나갔으며 그는 가끔 창밖을 보며 서윤과 함께 국밥을 먹던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행복의 결정체였으며 그는 반드시 승리하여 서윤에게 가장 명예롭고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윤과 함께 찍은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연회장의 가식적인 공기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다시 그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으며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조차 닿지 않는 이 구석진 공간은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한서윤은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가 이 낡은 풍경 속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으며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가게의 낡은 나무 문을 열었으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육수 냄새는 마치 그들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져 서윤은 긴장을 풀고 안으로 들어섰으며 주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내어주며 그들의 귀환을 조용히 환영했다. 최도진은 자리에 앉아 익숙한 듯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으며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는 서윤에게 이곳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태강 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횡포에 맞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았던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했으며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진심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도진은 어머니가 차가운 바닥에서 일하며 자신을 키워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가 왜 그토록 이 낡은 공간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했으며 서윤은 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윤은 도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으며
그가 겪었을 고독과 인내의 시간들을 위로하려 노력했고, 그녀는 도진이 왜 그토록 박해리와 최승만 같은 권력자들의 위선에 치를 떨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진의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이 식당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마저 느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도진의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그 고결한 가치를 복원하는 일임을 깨달았으며,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명료한 의지로 빛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다가올 거대한 반격에 서막을 소리 없이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도진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으며,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기록했던 태강그룹의 초기 자금 흐름과 박해리 일가가 저질렀던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인 단서들이 담긴 비밀 장부였고,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으며, 박해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화려한 삶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의 누각이었음을 입증하는 숫자들은 서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태강그룹의 권력 구도가 뿌리째 흔들릴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풀가동하여 가장 효과적인 폭로 시점과 방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들이 법적으로 도망갈 구멍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는 정교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도진에게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진은 그녀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전략에 깊은 신뢰를 보이며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일임했으며, 두 사람은 식당의 노란 전등 불빛 아래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반격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완벽을 기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의하는 정의로운 혁명가들처럼 보였으며, 좁은 식당 안은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차올랐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가게 밖에는 여전히 적들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진과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해 가짜 정보를 흘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하기로 결정했고, 서윤은 자신의 법률 팀원들에게 보안이 유지된 채널로 지시를 내리며 태강그룹 내부에 양심적인 직원들을 포섭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그녀는 이번 싸움이 단순히 두 가문의 전쟁이 아니라 태강그룹의 영혼을 되찾는 성스러운 전쟁임을 주의에 알렸고, 도진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결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차가운 전쟁터에 그녀를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와 함께 평범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나직하게 전했으며,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이미 그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고, 그녀는 도진이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 강인한 내면이 자신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으며, 두 사람은 이제 연인 이상의 동지적 유대감을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했고,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자료 정리에 착수했으며, 그녀는 박해리가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여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갔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모니터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집중력이 높았으며, 그녀는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동시에 고발장을 접수할 준비를 마쳤고, 도진은 내부 이사회를 소집해
적대 세력들의 비리를 폭로할 명분을 쌓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조를 이어나갔으며 그들의 치밀한 협공은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박해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그녀는 서윤과 도진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들을 닥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들이 여전히 국밥집이나 전전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보고뿐이었으며 그녀는 도진이 그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서윤은 박혜리의 이런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미끼를 던졌으며 태강그룹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고조되었고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운명의 강계에 나를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손끝에는 정의의 심판이 들려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으며 도진과 서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후의 점검을 마친 뒤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고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화려한 호텔도 세련된 회의실도 아닌 바로 그 낡은 국밥집 앞에 작은 공터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언론 매체들을 불러 모아 박혜리 일가의 비리와 태강그룹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가졌고 사람들은 재벌 후계자가 이런 곳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서윤은 도진의 곁에서 명료한 논리로 박혜리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해 나갔고 여론은 순식간에 도진을 지지하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며 적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박혜리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으며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세는 단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며 도진은 어머니의 한을 풀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태강을 건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옆에서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는 서윤이 있었기에 결코 두렵지 않았고 서윤은 도진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그들은 국밥집 할머니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고 그 작은 식당은 이제 태강그룹의 새로운 성지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경영권 탈환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이 권력을 이긴 위대한 승리였으며 서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그녀는 도진과 함께 국밥집 문을 나서며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으며 그 눈부신 햇살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듯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함께 걷겠다는 맹세를 다시금 확인했으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한편이 서사시처럼 아름답게 남았다. 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육중한 마호가니 탁자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선 이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한서윤은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와 서류 뭉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차가운 금속성 광채를 내뿜는 건물의 인테리어를 응시했고 그녀의 손끝에는 오늘 이 자리가 태강 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최도진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녀는 짙은 회색 정장을 갖춰 입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박혜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번도 더 복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혜리가 수십 명의 수행원과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으며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과 서윤을 비웃듯이 바라보았고 그녀가 착용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회의실의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은 가릴 수 없었으며 박혜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도진의 경영권 승계를 반대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그가 그동안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위조된 비리 문건들을 하나씩 이사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하게 회의실을 울리며 도진을 마치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으며 이사들은 술렁거리며 도진의 안색을 살폈으나 도진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혜리의 공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한소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으며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서윤은 박혜리가 제시한 문건들이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 자료임을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함께 박혜리가 그동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구체적인 계좌 내역을 화면에 띄웠으며 서윤의 논리적인 설명과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 박혜리의 미소는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에 경악하며 배포된 서류 대신 화면 속의 수치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회의실의 전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박혜리를 향한 불신과 분노의 기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5장에서 확보했던 도진 어머니의 비밀 장부와 창업주의 친필 유언장 사본을 공개하며 태강그룹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냈으며 그녀는 창업주가 생전에 박혜리 일가에 탐욕을 경계하며 도진에게 남긴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해 나갔고 서윤의 목소리는 어느덧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적대 세력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았으며 박혜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자신의 변호인단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들조차 서윤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 입을 떼지 못했고 이사들 사이에서는 도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나오며 박혜리의 몰락을 예고했다. 최도진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혜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그녀가 그룹을 위해 헌신했다는 명목하에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갑질 행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최후의 일침을 가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한 울림을 주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도진은 자신이 꿈꾸는 태강은 더 이상 소수의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될 것임을 엄숙히 선포했으며 그의 진정성 어린 연설은 이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고 박혜리는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그녀의 권세는 그렇게 종말을 고했다. 이때 박혜리의 지시를 받고 기밀 자료를 유출하려던 내부 조력자들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서윤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고 그녀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태강그룹 내부의 불순 분자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으며 박혜리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을 향해 폭언을 내뱉으며 달려들려 했으나 이미 기력을 잃고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퇴장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도진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그의 승리를 축하했으며 서윤은 그제야 참아왔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진과 눈을 맞추었고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혜리의 해임안을 가결하고 최도진을 차기 회장으로 공식 추대했으며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태강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으며 그녀는 도진이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서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느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도진이 보낸 장미꽃 바구니가 도착해 있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으며 서유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확신하며 도진과의 약속 장소인 그 작은 식당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다. 도진은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화려한 취임식 대신 그 낡은 국밥집을 찾아가 주인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어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서유는 식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진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으며 도진은 서윤을 보자마자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오늘이 있기까지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좁고 낡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나누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값진 승리의 만찬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해리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으며 서유는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이며 도진의 안전과 그룹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그녀는 박해리가 숨겨둔 비자금의 나머지 행방을 추적하여 그녀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법적 처벌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도진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해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갔고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태강그룹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깊게 뿌리내렸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전략회의를 마치고 서유는 도진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으며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미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결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며 서윤은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야경을 감상했고 그 정적 속에서 그들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서약을 나누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내일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어둠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꿈꾸었다. 서유는 다음날 오전 박해리의 최종 기소장을 검토하며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마지막 점검을 마쳤으며 그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당연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진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명해낸 것에 대해 깊은 보람을 느꼈고 도진은 회장실에서 서윤이 작성한 리포트를 읽으며 그녀의 명철함과 따뜻한 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그는 서윤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계획을 세우며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반지를 고르기 위해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이제 갈등의 파고를 넘어 축복의 바다로 항해할 준비를 마쳤으며 태강그룹의 임직원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반갑게 맞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벌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진실과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서윤과 도진은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고 서윤은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 느꼈던 감동과 승리의 기록들을 담담하게 적어내려가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그녀의 창밖으로는 어느덧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녀는 내일 아침 도진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태양을 기대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그 작은 국밥집의 따뜻한 전등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이정표가 되어 그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완성에 다다르고 있었다. 태강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으며 한서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한참 동안 응시했고,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벌어졌던 치열한 법적 공방과 심리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싹튼 최도진과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실감했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승리만을 쫓는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전략가로 거듭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혜리의 최종 유죄 판결문과 함께 도진이 보낸 소박한 아침 초대장이 놓여 있었으며, 서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지막 결말을 향한 준비를 서둘렀다. 박혜리는 결국 횡령과 배임, 그리고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의 상징인 태강그룹의 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중분해 되거나 도진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우호, 지분으로 흡수되었으며, 그녀의 몰락은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지만, 서윤은 그녀를 향한 동정보다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더 큰 무게를 두었고, 도진은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업무로 태강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어머니처럼 힘겹게 삶을 읽어가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행보는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 태강그룹을 단순한 대기업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재탄생시켰고, 서윤은 그 모든 과정의 설계자로서 묵묵히 도진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다시 그 작은 식당을 찾았으며,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골목길의 낡은 가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명소가 되어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무심한 듯 따뜻한 손길로 국밥 2그릇을 내어주며 도진과 서윤을 맞이했으며,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이곳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꿈꿨던 세상과 자신이 서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윤은 도진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을 보며 자신 또한 그 꿈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으며, 좁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되어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도진은 식사를 마친 뒤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의 앞으로 밀어놓았으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은은한 빛을 내뿜는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진주 반지가 들어있었고, 그는 진주가 조개 속에서 오랜 인내와 고통을 견디며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윤과 자신의 사랑 또한 시련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으며, 서윤은 예상치 못한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수락했고, 식당 안의 손님들과 할머니는 일제히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으며,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이것이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훈장임을 깨닫고 도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태강그룹의 사옥은 이제 권위적인 위용 대신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서윤은 도진의 아내이자 태강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고, 그녀는 법의 엄격함 속에 인간적인 배려를 녹여내는 차별화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룹의 내실을 다져나갔으며, 도진은 경영 현장에서 서윤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의 표본을 만들어갔고,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태강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는 기적을 일궈냈으며, 사람들은 이들의 성공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처럼 재계에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서윤과 도진은 여전히 주말이면
그 작은 국밥집을 찾아가 소박한 한 끼를 즐기며 자신들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그들 곁에는 이제 두 사람을 닮은 아이가 함께 앉아 주인 할머니가 주시는 간식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고, 서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한 행복은 5성급 호텔의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도지는 그런 서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신의 손을 잡아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고, 노을이 지는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나가는 새 사람의 뒷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풍경이 되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 소설의 끝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도덕적 용기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대서사시의 마침표였으며, 한서유는 자신의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에 길가 작은 식당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라는 문장을 적어 넣으며 펜을 내려놓았고, 그녀는 창가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도진이 기다리고 있는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곳에는 만개한 꽃들과 함께 그들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함께 써내려간 이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다.